방탄소년단은 기본적으로 음악 그룹이잖아요. 음악 그룹이라면 음악 그룹으로서의 조건이 있어야 되죠. 과거에 완전히 음악 그룹의 상징이었던 음악 외에 그룹으로서 이제는 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줄 것이 많죠. 이 모든 부분에서 빼어났기 때문에 BTS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우선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을 흥분시키는 건 춤이에요. 항상 세계적 현상은 춤과 동반됐어요. 심지어 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됐던 비틀즈도, 롤링스톤스 같은 락앤롤도 처음에는 젊은이들에게 흔드는 것 같은 거, 이런 걸 자극했단 말이죠. BTS는 일단 첫 번째가 제가 볼 땐 칼군무로 표현되는 그룹 댄싱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마어마한 연습이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 일체화된 춤과 거기서 나오는 용암이 분출하는 것 같은 거대한 에너지, 이게 BTS 춤을 보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넋을 잃게 하는 거예요. 3단계가 있어요. 반응이 처음에는 넋을 잃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숙연 모드입니다. 약간 반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눈물을 흘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바로 가장 감동적인 건데, 바로 BTS의 춤은 그걸 자극합니다. 제가 볼 땐 처음에는 바로 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현대 K-팝 또는 K-팝이 아니라 전 세계 팝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노래죠. 그리고 뭘까요? 노래 외에 비주얼도 필요해요. 그런데 방탄소년단 7명의 비주얼이 상당히 조화로워요. 그래서 비주얼도 빼어나고, 그 다음에 음악이죠. 근데 이 음악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제너레이션 뮤직입니다. 제너레이션, 즉 세대 음악이에요. 일반적인 면에서 사랑 또는 이별 노래가 아니라 세대의 의식을 대변하는 노래들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socially conscious, 즉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더 열광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불타오르네, 고민보다 고,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앙팡맨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봄날이나 피땀 눈물, 이 모든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 단지 한번 스치고 지나갈 사랑과 이별이 아니라 바로 세대의 의식이 그 안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방탄소년단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7명들이 굉장히 막 집안도 좋고 가진 게 전부 다 한마디로 우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학력으로 만약에 우월하다면 아마 공감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방탄소년단을 흙수저라고 하죠.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자극하는 겁니다. 진짜라는 거예요. 이 진짜 감동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대의식을 표현할 만큼 우리 BTS의 친구들은 사실은 흙수저다. 이 사람들이 흙수저이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냥 환상적으로 꾸며내고 그냥 미디어에서 잘 포장해서 나온 그런 산물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계의 아미들뿐만 아니라 이 젊은 세대들이 감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리얼, 이게 방탄소년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리얼. 근데 일단 지금 현재 현상으로만 볼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 빌보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빌보드는 메인 차트가 2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곡, 단일곡, 우리가 흔히 음악에서 싱글이라고 해요. 그 싱글 차트가 있어요. 100위서부터 1위까지죠. 싱글 차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음악을 갖다가 단일곡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아티스트의 세계를 탐험한다는 개념에서 앨범으로 듣죠. 보통 10곡 중심의 앨범이 있어요. 이 앨범 차트가 바로 빌보드 200이에요. 이 2개가 있어요. 핫 100, 그 다음 빌보드 200. BTS가 정복한 건 이쪽이에요.
앨범에 Love Yourself가 기승전결을 했죠. 거기서 전 기승전결할 때 전 tear 그리고 결 answer 요 두 장의 앨범을 내는데 이 결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걸 다 묶어서 거기다 새 싱글 하나 넣었거든요. 근데 이 두 장의 앨범이 빌보드 바로 200 차트에 정상에 올라간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월드 뮤직, 그러니까 세계의 음악을 정복했다는 그 수식이 조금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진짜 BTS는 성공했어요. 자, 근데 빌보드 100 있죠. 여기 어떻게 됐냐면 방탄이 그 이전에도 DNA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이크 드롭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방탄소년단은 앨범도 정복하고 싱글스 차트도 사실상 거기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히트곡은 뭘까요? 진짜 히트곡은 상위권에 2위, 3위, 1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머물러야죠. 근데 아직 방탄은 히트곡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페이크 러브가 10위에 올라가서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저기 아이돌이라는 노래도 역시 몇 줄 견디지 못하고 하향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 방탄이 세계적으로 뒤흔들 히트송을 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가 언급하는 그런 곡이죠. 근데 이 업적을 이룬 사람은 바로 싸이예요. 자, 싸이는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이 2위까지 올라가서 2위에서 7주간 있었어요. 2012년에. 근데 그때는 유튜브 조회수를 챙기지 않을 때예요. 솔직히 그때 유튜브 조회수를 챙겼더라면 싸이는 1위를 4주 정도 했을 거예요. 빅 히트송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얘기하면 스매시 히트예요. 스매시 히트. 그러니까 싸이는 아직도 단일곡으로 세계를 정복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근데 BTS는 앨범 정복하고 싱글은 아직 정복했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죠. 자, 그런데도 BTS가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 지금 공연 시장에서 압도적이에요. 공연. 자, 공연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죠. 다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북미 투어, 순회 투어에서 가는 곳마다 장사진을 쳤고 어마어마한 열기를 내뿜었어요. 공연장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처음에는 놀라움, 두 번째는 숙연함, 세 번째는 눈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는 곳마다 다 연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연에서 BTS는 지금 정점을 찍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싸이는 비록 큰 히트송이었고 그리고 그 잊을 수 없는 곡에 속하지만 K-팝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조금 약간 이 연결이 매끄럽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K-팝 하면 뭐죠? 그룹 댄스란 말이에요. 아이돌 댄스. 그죠? 걸그룹. 그래서 여러 명에 의해서 춤을 추고 하면서 그 독특한 스타일의 음악을 전달하는 게 K-팝인데 싸이는 솔로잖아요. 그런 면에서 K-팝을 제대로 전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방탄은 진짜 K-팝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실히 우리 구미사회에 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K-팝이라는 타이틀은 BTS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BTS랑 잠깐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네, 2016년 K-콘 때인데 제가 아마 그 대답을 한 게 RM이었을 거예요. 랩몬스터였을 것 같은데 제가 K-팝에서 방탄소년단은 다른 아이돌 그룹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그랬더니 아주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이거였어요. 우린 열심히 해요. 우린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ork hard. 열심히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BTS가 춤을 출 때 정국이나 지민이나 또 심지어 제이홉 그 다음에 슈가 RM 말할 것도 없고 진하고 그 다음 B 7명의 춤추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 보면 죽기 살기로 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죽기 살기로 치는 게 아니에요. 죽기로 추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표정을 보면 어마무시한 그 파괴력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은 처음에 아이돌 댄스로 출범한 팀이 아니에요. 힙합 그룹이지. 그런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투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이돌 댄스로 가야 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멤버들이 춤추려고 온 게 아닌데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계자, 그 팀의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는 하루에 초기에 수년 동안을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춤을 췄대요. 자,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2시간만 춤을 춰봐라. 다리가 마비가 옵니다. 걷질 못해요. 그걸 매일 12시간, 13시간 췄다는 건 뭘까요? 죽기로 한 거예요. 죽어야 살거든요.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형편없는 줄 알아요? 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면 살아. 방탄은 제가 볼 때 죽으려고 한 팀이기 때문에 살았어요. 저는 방탄소년단은 우리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덕, 패션, 열정. 그 열정의 가치를 다시 되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건 아주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데, 지금 미국이 왜 방탄소년단을 높이 평가하느냐. 심지어 비틀스하고 견줍니다. 차세대 비틀스가 BTS다. 발음도 비슷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비틀스도 사실 리버풀의 가난한 청년들이 정말 독일의 함부르크 가서 그 피땀 눈물 연습을 하면서 세계적 그룹으로 부상한 팀이에요. 방탄도 똑같아요. 자, 이건 뭐냐면 자본주의는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주의의 끝없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시달렸어요. 너희 체제는 뭐냐? 너희 체제는 솔직히 빈익빈 부익부의 체제 아니냐? 그 본질적인 모순. 부자가 더 부자되고, 부자가 더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지는 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그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 청교도 윤리, 프로테스탄티즘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본주의는요, 가진 사람을 보호해주는 체제예요. 에? 잘난 사람이 더 잘나고 못난 사람은 밟히고, 그런 상태에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도덕적인 건 뭐죠?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스가 보여주듯이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정열만이 신분 상승, 신분을 갖다 점프할 수 있는 유효한 가치다. 그래서 미국은 그 열정을 내세워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환상을 제공했죠. 그죠? 아메리칸 드림의 실체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의 매체들이 방탄소년단한테 발견하는 가치가 바로 저는 그 열정의 가치.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치가 뭐죠? 꿈을 갖고 정열적으로 살고, 그리고 신념을 놓치지 않아야겠죠. 저는 이 모든 것이 방탄소년단에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방탄이 그 어마무시한 춤을 추고 그리고 성공하는 걸 보면서 그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정열적으로 살아야 한다. 머리 잠깐 아이디어 발휘해가지고 몸 안 움직이고 무노동 아니에요. 저는 노동의 가치를 방탄소년단이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BTS의 기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역점을 줬던 건 SNS였죠. 바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 부분에 거의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아미가 구축됐는데 상당히 빠르게 성과를 거뒀죠. 즉 SNS라는 거, 즉 방탄소년단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담아서, 그리고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는 트위터가 여전히 강하죠. 페이스북, 그죠?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알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수도 없는 영상들이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바로 이런 SNS의 덕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역점을 뒀고요. 방시혁 대표가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이죠. 방시혁 대표도 입만 열면 BTS의 성공은 첫 번째가 SNS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은 바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고전적인 홍보, 고전적인 마케팅 가지고는 어떤 가수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를 너무 잘 탄 거죠.
좋은 제품이지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세계에 뻗으려면 유통망이 좋아야겠죠. 다시 말하면 방탄소년단이 SNS에 힘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유통의 과정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또 남미에도 또 중동에도 그리고 유럽에도 BTS 팬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생긴 거예요. 어제 사실은 베트남에서 온 사업가랑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베트남에서도 BTS의 열풍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게 왜 뭐겠어요? 베트남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봤을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또 수도 없는 페이스북의 소식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을 알고 보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오죠. 그걸 보면서 붐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SNS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대죠. 방탄소년단을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거예요. SNS.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SNS가 그렇듯이 자 만약에 옛날처럼 LP나 CD 같은 피지컬에 의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방탄소년단은 햇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앨범과 CD가 미국에서 팔린다? 독일에서 팔린다? 가능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지금 가능하게 된 건 첫 번째 스트리밍이에요. 스트리밍. 그죠? 이제 다운로딩보다도 훨씬 더 간편하고 저렴한 스트리밍이 대세로 됐고 또 지금은 사실은 그 음원의 다운로딩 또 스트리밍보다 사실 유튜브 스트리밍이 훨씬 더 사실 무료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 다 누워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걸 볼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상은 거의 다 어쨌든 누워서 저는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 스타여야 돼요. 저같이 이제 라디오에 출연하고 텔레비전 출연해서 알려지기보단 유튜브에 등장해서 많은 팔로워를 갖고 그런 사람이 히트메이커 아닌가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방탄은 이걸 아주 오래전부터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 한국의 사람들도 모르는 곡들을 그 춤추는 영상을 외국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무료 시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불타오르는 애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아는 거거든요. 고민보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아마 유튜브 무료 시청은 더욱더 방탄소년단을 전 세계의 인물, 즉 글로벌 슈퍼스타로 만들어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게 제1의 요소일지도 몰라요. 참 안타깝게도 저도 그 군 면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와 스포츠 간에, 우리 음악과 스포츠 간에 약간의 괴리가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왜 스포츠 스타들은 국제대회 나가서 1위를 하고 세계대회 나가서 하면 면제를 받고 우리 음악은 그것도 사실은 거의 클래식 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BTS는 정말 국위선양으로 따지자면 방탄소년단을 따라갈 그런 존재가 어딨냐고요. 전 세계에서 방탄소년단 때문에 한국을 알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건 정말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어떤 답을 갖다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가장 먼저 한 거 뭐냐면 만약에 군 면제라는 것을 만약에 준다면 스포츠 스타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공평하게, 그것 이유는 뭐냐면 국위선양을 했다는 이유거든요. 그렇다면 국위선양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국위선양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더 크다면 역시 음악계의 스타들도 면제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겠죠. 예를 들자면 어떤 스포츠스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면제를 받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올라서 국위선양한 거가 뭔 차이가 있겠냐 말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문화적 파괴력이 스포츠의 힘보다 더 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더 강하다 이런 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아주 공평한 상태에서의 심사가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군 면제 제도를 갖다가 둔다면, 그리고 저는 이것만은 명백해요. 지금 아예 군 면제 그 체제, 그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 모든 걸 갖다가 똑같이 하자 하는 게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연애, 문화, 스포츠는 좀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직업과 다르게 젊었을 때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20대, 30대 때 아주 중요한데 그때 군대 가면서 호흡이 끊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부분은 사실은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60대 가서 더 꼽힐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문화나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외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영 제네레이션의 분야가 바로 문화, 스포츠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는 군 면제가 제도가 유지되길 바라고, 다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공평한 적용이 급선무다 하는 얘기. 저는 이 세상은 점점 공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